이 비갑계가 커지면 특히 잘 때 되게 불편해요. 잘 때 코 막힘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코 막힘이 있고 옆으로 누우면 바닥 쪽으로 코가 또 막히고 반대편으로 누우면 또 반대편이 막히고 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여자 환자분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자, 화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환자분은 상담할 때 필러를 맞은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콧대에 미간부가 많이 높아져 있죠. 이마에서 코의 최저점으로 갈 때 약간 떨어지는 구역이 있어야 돼요. 이걸 세깅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깅이 있어야지 얼굴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필러의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쭉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 윗부분도 올라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세깅이 없고 이마에서 바로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코가 길어 보이고 어떨 땐 약간 아바타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코끝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죠. 얼굴의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눈썹이랑 코 밑을 기준으로 위쪽, 중간, 아래 얼굴을 보는데 이분은 중간 얼굴의 길이가 꽤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작 포인트가 너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코는 중간 얼굴에 있기 때문에 길어 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미간만 올라오고 코끝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코가 되게 길어 보이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러가 코끝을 올리면 좋겠지만 코끝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 구조 자체를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필러는 미간을 살짝 줄 수는 있고 코끝이 안 올라온 사람한테서 이렇게 필러가 미간 쪽만 높이로 올려버리면 코가 길어 보이고 그래서 더 어색하기만 할 뿐이죠. 높이감은 좀 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옆에서 보면 너무 남성스러운 코의 느낌이 배어버리는 거예요.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 필러를 녹이는데 뭐 저는 하루 전까지 녹여도 큰 상관은 없다고 얘기해요. 당일날 녹이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얘기하고, 그 이유는 콧대의 높이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쑥 들어가 보이기도 하고 너무 높이를 좀 올렸다가 너무 확 높아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필러는 뭐 하루 전까지는 꼭 녹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러를 녹인 거예요. 필러를 녹이니까 확실히 미간부에 세깅이 생겼죠. 여기가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매부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필러로 감췄던 매부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끝의 처짐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은 수술을 하기 전에 필러를 맞았었던 이유가 그런 매부리를 감추려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매부리는 감춰졌는데 그에 비해서 코가 너무 길어 보이는 느낌이 된 거죠. 그래서 수술의 계획을 매부리를 다듬고 코끝을 올리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보형물 코성형을 하는 거죠. 이분은 코끝의 볼륨이 조금 작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 콧구멍도 되게 작고 피부도 작고, 그래서 코끝을 올리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연골은 사실 사이즈가 좀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올려버리면 콧구멍이 너무 작아져 버린다거나 그럴 수 있어서 코끝 높이를 주는데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간 쪽을 올리거나 하는 거는 안 되고, 그 대신 너무 쑥 들어간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쑥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매부리를 살짝 다듬고 여기만 근막으로 커버를 해서 시작 포인트만 약간 위쪽에만 줘보자. 그 이상은 하지 말자. 그래서 환자분이랑 얘기하면서 근막을 한 장 정도 얇게 깔고 매부리 다듬고, 코끝은 콧구멍이 너무 이 돼지 콘센트처럼 이렇게 되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환자분들도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뽑듯이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가보려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했어요. 자, 그리고 이분 CT를 한번 볼게요. 이게 수술 전 CT고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이게 코끝이 되는 거고요.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이게 비중격, 이게 비갑계. 근데 비갑계가 상당히 커져 있고 이 커져 있는 것 반대편으로 비중격이 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CT의 상황이 있는 환자분이 그냥 저는 코막힘 수술만 하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비중격 망곡증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니까 이 비갑계만 줄이고 그리고 경과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코성형을 한다 그러면 코성형을 할 때 우리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비갑계를 줄이고 비중격이 휘인 게 좀 더 센터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올 때 오른쪽에 있는 비강의 공간도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비중격 채취하고 나서 바로 그게 보이니까 그 교정해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비염 수술만 한다면 비갑게만 줄이고 지켜보고 코 성형을 한다면 안에 비중격용을 채취하면서 이런 휘어있는 게 보이니까 그때 교정해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교정하려고 하면 코끝의 지지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 성형 때, 그리고 비중격을 채취하면 점막 2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지지구조를 제끼고 점막 2개만 붙어있는 걸 열어서 뒤쪽에 있는 뼈 파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코 성형을 한다면 이런 비중격도 의미있게 휘어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교정하자라고 얘기하고 환자분도 그렇게 교정했어요. CT상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경계가 보이죠? 이 앞쪽이 연골이고 뒤쪽이 뼈예요. 여기는 휘어있기 때문에 다 한 면에 보이진 않는데 사이즈는 꽤 괜찮아서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 이렇게 해서 비중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서 바닥까지 28, 이쪽에서 우리가 10mm 정도를 남기고 여기서부터 29, 아래쪽은 31, 충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도 1cm 정도를 남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채취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서 한 3분의 2 정도는 겹쳐주고 앞쪽에다가 지지구조를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했어요. 수술 후 사진이랑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수술하고 3개월째 사진이에요. 코끝은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수술했고 매부리 다듬고 이 부분에다가 연골을 배치해서 코끝이 올라가고 기존 콧등 사이에 있는 갭을 메워줬고, 이 부분은 약간 아래쪽에 시작하는 이 포인트만 살짝 위로 올려주겠다, 높이는 많이 주지 않겠다 해서 근막 한 장만 깔아서 한 0.5mm, 1mm 정도 되는 높이로 약간 시작 포인트만 올려줬어요.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직선 느낌으로 쭉 빠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코끝이 좀 더 살면 좋긴 한데 이게 콧구멍 모양 자체가 뾰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좁고 긴 느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피했으면 해서 매부리를 좀 다듬고 시작 포인트만 올려주고 코끝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자, 너무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측면에서 봤을 때도 시작 포인트가 살짝 올라가고 코끝은 자연스러운 선에서 높이를 줬어요. 매부리나 이렇게 처져 보이는 이런 느낌이 좀 여성스럽진 않죠. 그래서 좀 뻗어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약간 길어지긴 하죠. 네, 약간 길어지긴 하고 이쪽은 보게 되면 콧구멍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각져 있는 모양이고 얘는 여기 라운드한 느낌. 그래서 여기도 각져 있고 여기 라운드한 느낌이 돼요. 최대한 더 올리게 되면 이게 더 좁아지면서 콧구멍 모양 자체가 되게 어색해지기 때문에 이분은 그 피부적인 조건 내에서 코끝을 올리려고 했어요. 코끝도 약간 더 슬림한 느낌으로 가면서 진행했고, 시작 포인트가 이 눈동자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있었는데 금방 서서 하니까 한 장밖에 안 넣었는데도 시작 포인트가 눈동자 위쪽 중간 쪽까지 올라오죠. 그러니까 시작 포인트가 잘 올라오게 되고 높이는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해. 코끝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올라오면 그만큼 남성스러운 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외형은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살아나게 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CT 변화를 한 번 더 볼게요. 여기가 코끝이 되고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이게 비중격, 비갑계, 이게 중비갑계고 이게 하비갑계인데 아까 왼쪽 비갑계가 되게 커져서 이렇게 있고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휘어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중격이 반듯하죠. 그리고 비갑계도 제가 바깥쪽으로 밀고 포블레이터라고 하는 고주파를 사용해서 볼륨을 줄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중비도가 많이 넓어져서 숨쉬기가 상당히 편한 그런 형태로 변했어요. 이 비갑계가 커지면 특히 잘 때 되게 불편해요. 잘 때 눕기 때문에 누우면 중력에 의해서 뒤쪽에 있는 살이 큰 분은 그쪽으로 피가 쏠리고 콱 막히는 거죠. 잘 때 코 막힘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코 막힘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누우면 바닥 쪽으로 코가 또 막히고 반대편으로 누우면 또 반대편이 막혀서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면서도 산소량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하게 자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많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수면하게 되면 수면의 질도 더 올라오죠. 그래서 다음날 머리도 상쾌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피드백을 받아요. 비염 수술을 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했고 무보형물 코성형을 해서 매부리 다듬고 코끝을 올렸는데 코끝의 피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코끝을 높이는데 제한이 좀 있었고, 그리고 미간 쪽이 약간 시작 포인트가 낮아서 근막으로 살짝만 올려서 라인적인 부분을 좀 여성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케이스였어요. 20대 환자분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했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